끝판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반등을 좀 해주긴 했는데 여전히 이 구간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던 저점을 이었던 이 추세선에 있는 이러한 수렴의 형태에서 다시 밑으로 빠져나갔다가 하루 만에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잘 유지만 하면서 천천히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휩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일단 바닥일 가능성이 좀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지켜내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도미넌스가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지금 이 빨간 선의 저항을 맞으면서 음봉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올려주는 모습이라 여전히 힘이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준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을 아직까지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알트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상황들이 정리가 돼야만 비트보다 퍼포먼스가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도미넌스가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알트보다는 다시 비트코인에 좀 신경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얘가 여기서부터 상승 다이버전스 조금 생기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24고 여기가 25고 그다음 여기가 32, 그다음 40이기 때문에 지금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저점은 낮아지고 보조지표의 고점은 올라가는, 가격의 저점 낮아지고 그 보조지표의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제법 많이 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여기서는 이 꼬리를 다 채웠기 때문에 몸통으로 이게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뭐 이대로만 마감이 된다면 여기서도 짧게나마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좀 이 그 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하면 이후에도 좀 더 주봉상으로 이러한 캔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주봉으로 보면은 92,000 그리고 한 88,000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매물대를 형성을 할 걸로 보이고요.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박스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보면은 한 88,000에서 89,000 뭐 이런 구간이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92,000 정도까지 여기가 좀 생각보다 강한 매물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10만 달러를 돌파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달러는 보면은 또한 이 정도 좀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보면 딱 나오는 게 한 94,000이나 뭐 92,000이나 이런 데마다 지금 이동평균선들의 저항이 다다다닥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색깔의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65일선이거든요. 그죠?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2024년 초반에 조정이 왔을 때도 이 구간들은 결국 지켰단 말이에요, 몸통으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건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어쨌든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요번에도 지킨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긍정적인 상황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올랐다가 또 보시면 한 시간봉 보잖아요. 또 이런 지점에 또 저항을 맞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여기서 또 눌림목이 또 나올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7만대로 가는 거 아닌가, 뭐 불안함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불안해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도세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찐반대일 경우에는 한 번에 깨거나 아니면 이제 꾸역꾸역 이제 올라가면서 이런 저점을 계속 높이는 형태로 꾸역꾸역 저항은 맞으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로 보통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상황을 좀 계속 봐야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러한 자리에서의 캔들 모양과 뭐 다이버전스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들은 좀 긍정적인 상황은 맞다. 그래서 뭐 CPI가 있으니까 CPI가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예상치 하회가 된다고 해도 일단 그 반등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트럼프가 행정명령 할 때처럼 그 잠깐의 반등을 주고 오히려 뭐 떨어진다던가 뭐 그런 움직임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보다는 이제 그런 게 끝나고 그 시의 결과에 따른 잡무빙 있잖아요. 뭐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간다든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간다든가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재료들이 다 없어질 때쯤 돼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가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도 실시간으로 좀 눌림목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조금 신기한 자료인데 글로벌 M2가 비트코인을 약간 선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보시면 글로벌 M2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뭐 지지부진할 때는 얘도 이 특정 시점부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요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게 뒤에 이렇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새가 온 다음에 그게 한참 뒤에가 돼서 한 2달에서 한 2달 반 정도? 그쵸? 그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때부터 반영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M2가 이렇게 빠지는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어쨌든 오르는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슬슬 그 시작점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 70일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슬 이제 반응이 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또 알트코인의 마켓캡을 보면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토탈 마켓캡이에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추세선을 이었을 때 계속 딱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반등을 주면서 올려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 이거 하나의 주봉이니까 한 개당 일주일의 캔들이 되잖아요. 좀 생각보다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좀 지나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자리들은 굉장히 주요한 저점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금융위에서도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가이드라인을 3분기까지 마련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항상 늦어요. 한국은 진짜. 미국에서 어쨌든 가이드라인 나왔잖아요. 슬슬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맞춰서 한국도 가는 거라 얘네가 미국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되고요. 미국이 뭐 현물 ETF 한 것도 아직 한국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막 한 해 만에 이제 뭐 그냥 검토만 하는 단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미국이 뒤를 한국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인데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제 전략 비축 자산으로 트럼프가 했다는 게 뭐 가격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뭐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다른 나라들도 전략 비축 자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을 좀 예를 들면 되냐면 우리가 ETF가 승인이 될 때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현물 ETF가 맨 처음에 가짜 승인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때였어요. 10월 16일. 이때 이제 현물 ETF 가짜 승인이 나오고 이 가짜였다. 빡 올렸다가 가짜래 하면서 떡락이 오면서 며칠 동안 횡보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때 오른 이유는 뭐였냐면요.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것 같다.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여기서 승인이 나니까 한 3주 동안 떨어져요. 한 30%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블랙록이 뭐 사고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도 거의 다 받아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때는 블랙록이 안 샀냐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뭐 블랙록이 안 샀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 전략 비축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은 승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때랑 비슷한 거예요. ETF 승인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재료 소멸로 빠져요. 이게 끝난 다음에 올릴 때는 이거를 이제 뭐 미국에서 갑자기 뭐 더 많은 양을 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가이드라인 어떤 돈을 통해서 한다던가 하는 게 뭐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금을 일부 팔아서 하겠다 이런 게 또 나온다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버텨줘야 된다? 이 구간을 버텨줘야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때도 한 3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빠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빠지고 빠르게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순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조그마한 박스권 정도가 이 회복장에서 펼쳐질 때 그거를 좀 우리가 좀 기다려 줬다가 이게 좀 잘 버텨낸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재료들이 알아서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도미넌스가 여기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지고는 있지만 확실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시 또 찔끔 떨어졌다가 오르고 뭐 이러면서 또 고점을 높이면서 또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알트가 또 약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또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플래닛은 또 비트코인을 추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뭐 미국은 결국 그거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갈 건데 이게 뭐 비트겐에서 하는 말은 이제 그거예요. 얘를 선호하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EU 디지털 유로 같은 국가주도 디지털 통화에 주도권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러는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게 CBDC를 하면 요런 애들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뭘로 돼 있냐? 페어링이 이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할수록 달러에 종속되게 되는 거예요. 달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걸 알고 트럼프가 이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중심을 뭘로 잡고 있다? 달러로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유로화로 우리가 거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업비트에서 원화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해외 거래소를 가면 보통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거래를 하듯이 어쨌든 달러라이제이션은 더 강화되는 것이다.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점점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달러에 점점 종속되는 예전보다 더 종속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어쨌든 방향은 똑같아요. 제가 이런 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CBDC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거를 실현하는 쪽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만 다른 것이지 이걸로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갈 거고 여기에서 핵심 기술은 결국 블록체인이 될 거고 우리는 사기라는 그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제 미래를 이끌 만한 그런 기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죠? 이런 게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우리가 웃을 만한 상황으로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나갈 사람은 다 나갔고 하락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 사람들 또 나갈 거고 나중에 되면 또 들어올 겁니다. 올라가면 근데 그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그죠? 뭐 좀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다리는 순간들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기회는 항상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떠나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니까 더 뽀모가 와서 내가 왜 떠났지 이번엔 안 떠나야지 하다가 또 고점에서 사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 우리가 항상 지나간 상황들을 되돌아봤을 때 시장을 떠나서 결국 다시 돌아왔다면 이번에는 떠나기보다는 우리가 좀 기다리는 입장에 한번 돼보자. 그 장이 안 좋은 장에서 좋아지는 장으로 바뀌는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도 느껴보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우리가 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차트드 임원이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가 자체 문제가 아니고 시장 정서가 주도한다. 이게 뭐 나스닥하고도 상관관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나스닥보다 반등을 더하고 나스닥이 떨어질 때도 비트코인이 좀 잘 버틴 게 있어서 어제 보면은 그런 거는 좀 긍정적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봤을 때 일단 좀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뭐 중국도 유동성을 좀 풀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경쟁으로 우리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막 서로 관세를 때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의미로 경쟁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뭐냐 냉전 시대 때 우주 항공 쪽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이게 경쟁적으로 붙어서 누가 먼저 달에 갔느냐 누가 먼저 핵미사일을 더 고도화시키느냐 뭐 이런 그 냉전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무기 개발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산업의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그때 더 일종의 황금기가 되고 그런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차피 디지털 화폐로 가는 거고 이게 뭐 세계적인 어젠다가 맞다면 그럼 이거에 관한 뭐 경쟁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미국이든 중국이든 다 뭘 할 거냐면 이런 쪽에 나중에 되면 다 투자를 할 거고 경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더 뺏게 하려고 가격을 떨궜다가 올라간다던가 뭐 그런 식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결국 서로 뽀모가 오는 단계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 오기 전까지 그냥 좀 과도기고 좀 뭐 힘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상황만 잘 넘어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는 현금 비중도 나름 그래도 잘 확보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비중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피해가 적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멘탈이 똑같이 나갈 텐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 현금이 남았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매집을 새로 해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잘 활용해서 또 긍정적인 알트장이 오거나 뭐 불장이 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